종목에서 지분 분석부터 볼까요? 이거 뭐가 보이는데? 오, 역시. 야, 이상하죠? 오, 뭐야, 이 종목. 떨어질 때 막 사네요? 예, 매수가 들어왔네? 예, 매수가, 매수가 들어오네, 그쵸? 어이구, 여기서 떨어질 때 매수하고 또 사네? 신기하네요, 그쵸? 뭔가 보이죠? 예, 딱 봐도 보이죠? 아, CJ 제일제당? 여기가 40% 갖고 있네. 합병? 합병 관련된 게 있나? 네, 합병 이슈가 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지분율이 20%? 20%까지 뭐 증가해서 40%까지 갖고 있고. 신영수, 박근태, 박근희. 근데 지분율이 거의 없는데? CJ 제일제당이 많이 갖고 있다. 장내 매수. 최근에 강병구, 장내 매수. 매수했네. 강병구라는 분께서. 근데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거 몇 주를 잠깐만. 이게 단가가 원이에요? 여기 있구나. 거래 금액이, 최근에 단가 78,200원 샀다고? 지금 78,500원인데. 어, 3월 13일 날 매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900만 원? 아니, 900만 원이, 예, 900만 원이죠. 900만 원, 거래 금액이 900만 원어치 샀다고. 1,700만 원어치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2,500만 원어치 샀다고 하네요. 장내 매수가 강병구라는 분께서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는데요. 근데 이분이 누구지? 그리고 2022년 10월 5일 날 국민연금 공단이 약간 줄어든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1.02% 약간 뺀 것 같긴 한데 네이버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이버도 지금 7.85% 들어와 있는데 지분율이 신고 대량 매매 지분율이 네이버도 들어왔네. 국민연금 공단도 들어오고. 우선 국민연금 공단이 물량이 있고 네이버가 7.85% 나야 되고. 야, 네이버가 들어왔어? 네이버가 왜 들어왔지? 나머지 또 이렇게 주주들이 많아요. 근데 다 거의 0%야. 장내 매수. 근데 네이버가 왜 들어왔지? 네이버 7.85%, 8.77%. 여하튼 간에 계속 매수죠. 지금 장내 매수. 아, 국민연금이 2022년 10월 5일? 2022년 10월 5일 날? 여기서 매도 때렸구나. 매도 때리고서 쫙 빠진 거죠. 그리고 나서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최근에, 이거 언제야? 11월 30일 날? 11월 30일 날이 무슨 일이 있었나? 11월 31일이면 저거 아니에요? 작년도? 작년도 11월 30일이 물량이 확 들어오긴 했다. 누구 물량이지? 개인 쪽에서 들어오고 53,000주 금융투자 들어오고 외국인과 기관계가 쌍끌이 매도됐어. 연기금에서 살짝 들어오긴 했네. 투신에서 매도됐구나. 투신에서 매도되고 사모펀드가 받고 그 연기금이 약간 받았고 보험도 받았고 투신에서 던졌나 보다. 투신에서 왜 던졌지? 투자 신탁이잖아요. 외국인도 던지긴 했는데 개인이 5만 3천 주를 샀지.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갔구나. 개인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떨어졌죠. 그러다가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고서 그 다음에 더 떨어진 거지. 여기가 아직까지 개미가 있나 보다. 그래서 근데 올렸었잖아. 떤 다음에 올리고서 다시 뺀 거지. 그래도 나쁜 거 같진 않은데 수급이. 저거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 살짝만 볼까요? CJ 제일제당. 근데 CJ 제일제당은 계속 매도가 나왔다. 또 CJ가 있네. CJ 제일제당은 CJ가 있고. 국민연구공단이 계속 매도 때렸다. CJ 제일제당은. CJ가 44% 갖고 있네. 그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도 뭐야? 갑자기 CJ 제일제당도 물량 확 들어오고. 뭐지? 그 다음에 CJ죠. CJ가 최고 지주회사 같은데? CJ가 많이 날라갔다. 아, 물량 던지고 CJ 쪽으로 들어왔나? CJ가 많이 갔는데요? CJ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CJ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기 고점 자리라서 올리긴 올렸네, 그치? CJ가 지금 걸리는 자리죠? 이 정도 올렸으면 이제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서 한 바퀴 돌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여하튼간 CJ는 계속 올라오긴 하네요. 물량이 어디 물량이죠?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하면서 올리네요. 보험 쪽하고. 외국인 쪽도 들어오죠. 개인은 계속 매도되고. 외국인과 기관계 쪽이 계속 사면서 CJ를 올리는데. 뭔가 거래량도 계속 동반되죠. 거래량 동반되면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CJ. CJ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올라가지? CJ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 CJ가 지금 뭐 특별한 거 없죠. 변동건 없는데. 여기는 또 이제 이재현, 이선호, 이경우. 여기는 이씨 집안인 것 같은데. 이재현이란 분이 누구죠? 이재현. CJ, 이재현. 아, 이분이구나. 예. CJ현 이분이네.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재현 회장이에요? CJ 이재현 회장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42.07%를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선호, 이경우. 아무래도 이씨 쪽인 것 같은데요. 이씨 집안. CJ 남자. 장외 매수 1.16%. CJ 쪽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올리지? 홀딩스 쪽인데. CJ가 뭐 있나? CJ그룹 알짜 올리브영 제일제당보다 이익률 높았다. 네이버와 동맹 맺은 CJ 제일제당. 쿠팡 제일제당 여전히 긴장관계. CJ 제일제당과 쿠팡은 지난해 말 2023년 적용된 상품 납품 단가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사이가 틀어졌다.
쿠팡은 CJ 제1제당의 주요 제품의 발주를 중단했다. 두 회사는 3개월 넘게 납품 단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 제1제당보다 앞서 쿠팡과 분쟁을 겪은 LG생활건강도 네이버의 손을 잡았다. 아, 그래서 네이버하고 좀 연관이 있나 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 배송 상품을 직매입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제조사가 아니라 쿠팡이 가져가는 반면 네이버는 제조사가 자신의 브랜드관을 운영하며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제조사는 네이버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약간 뭐 CJ하고 뭐 네이버하고 쿠팡 이런 관계. 뭐 케이프도 얘기하고 있고. 뭔가 그 돈을 벌긴 버나 보네요. 돈을 버니까는 좀 올라가는 것. 예, CJ죠. 버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잠시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건데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이죠. 예, 감사 보고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CJ가 부채가 많나? 그쵸. 이런 거 현금 배당 이런 것도 좀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현금, 현물 배당을 위한 주주 명부 폐쇄. 아무래도 예, 지주 회사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공시 최근에 이게 좋은가 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구나. 근데 뭐 나쁘진 않네요. 예, 1,000원 단위구나. 1,000원 단위면은 그 어, 1,000원 단위잖아. 에이씨. 조저지, 조죠. 이거 천이고 조. 34조 4,840억 원. 34조죠. 34조. 34조 4,840억 원이지. 그래서 34조, 40조, 40조 9,248억 원 증가했구나. 매출액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은 좀 빠지고 당기순이익은 좀 빠진 부분이지. 부채가 부채는 있고 부채는 의외로 있는데 부채는 있는데 그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그렇다는 거지. 자본 총계. 이게 아마 그 부채가 164%죠. 164%였는데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는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ROIC도 좋아지죠. ROE도 개선되어지고 ROA도 개선되어지고 그러니까 개선되어야 된 게 있네요. 에비타 마진율도 예, 요 정도 그렇고 매입 채무 회전율도 괜찮아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긴 한데 이 잉여금도 증가하죠. 근데 부채가 좀 많죠.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 잉여금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죠. 부채가 좀 많은 편이고 순부채 비율도 적지 않게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의 이자 비용이 없다고요? 영원이요? 전 뭐지? 이거 모르겠는데 없을 수가 있나? 영업의 이자 비용이 이 잉여금이 증가하고 있고 부채는 있는데 이 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지. 단기 순이익이 연간 말고 분기. 단기 순이익이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하다. 그러니까 좀 돈을 번다는 거죠. 근데 부채는 좀 있는 편이고 최근에 뭐 돈을 벌어서 괜찮다는 건데 2019년까지 안 좋았었죠. 이게 1조 당기순이익이 1조 1,300억 원이었는데 8,800억 원, 그 다음에 3,200억 원이었다가 2,000억 원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2021년에 8,000억 원이 됐어. 그러니까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근데 당기순이익이 그렇다 치고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구나.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 1조 3,300억 원, 그러니까 1조 3,200억 원, 1조 3,300억 원, 1조 5천억 원, 1조 3,900억 원, 1조 8천억 원. 그래서 아까 영업이익도 더 증가하긴 했죠. 그러니까 부채는 있는데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아진다는 거죠. 부채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그 CJ라는 종목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그 CJ가 이런 모양새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성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성장을 거의 못합니다.
예, 쉽진 않죠. 요때는 이제 물량 확 들어왔죠. 그리고 날라갔죠. 보이죠? 예, 보이죠? 이 관계. 날라갔지. 근데 이제 이게 부채가 많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추세가.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것도 날라간, 저건 2015년도에 날라갔구나. 2015년도에 날라갔고. 그 다음에 계속 빠진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부채가 많은 회사는 성장하기 어려워요. 아까 그것도 2017년도까지나. 그러니까 부채가 많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저기 있는 거지.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잖아. 매출해갖고 영업이익이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괜찮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가능해. 이런 거. 이런 건 가능해. 아,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래도 저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잉여금은 쌓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채가 많으면은 더 많이 부채가 적으면은 더 많은 어떤 잉여금이 생길 건데 부채가 좀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게 많이 안 쌓이는 거지. 그래서 부채만 좀 줄이면 되는데 부채를 왜 안 줄이지 뭐. 예, 하여튼간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괜찮죠. 어떤 관점에서 괜찮으냐면 빠진 관점에서는 괜찮아요. 빠진 건 괜찮아. 왜? 빠졌으니까. 빠졌으니까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상승하는 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그냥 이거잖아요. 빠진 거 대비 여기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또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래도 내가 돈을 투자를 한다면 내가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한다면 이 정도의 기업이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죠. 이 정도 가치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어. 왜? 투자해서 내가 돈 벌면 되는 거니까. 투자해서 내가 돈 벌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투자할 수는 있죠. 투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부채가 많은 회사들은 네,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도 여기가 변동폭이 볼까요? 그래도 여기가 변동폭이 꽤 돼요. 이거 적은 변동폭이 아니야. 여기가 이제 그때였죠. 이게 뭐였냐면 팬데믹일 때 우리가 팬데믹 일찍에 폭락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랄까 K 방역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면서 음식업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올라간 거지.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그쵸. 빠졌다가 최근까지 좀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10월 20일까지 빠졌다가 다시금 저거지. 다시금 좀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좀 매출액이 좋아진 거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 직전 3년보다 나아진 거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반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이 구간이 약간 그 120%, 130%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구간이 약 50% 구간이거든요. 예, 50% 구간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네, 기본 파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만약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70% 파동인데 네, 그냥 여기는 그냥 기본 파동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자리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좀 많이 빠진 자리, 많이 빠진 자리에서 최근에 50% 정도는 상승해줬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는 있기는 하겠는데 그거는 뭐 세력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지금 CJ 제재당이
최근에 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약간씩 좀 밀어제기고 있죠. 뭔가 좀 계속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요 종목이 아까 보셨다시피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쪽은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것 같냐면은 CJ가 이렇게 돼 있잖아. CJ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다가 CJ 제일제당이잖아. 그리고 그 아래 뭐가 있냐면 CJ 대한통운이잖아. 근데 CJ가 올라가잖아. 지금 지주회사가 올라가잖아. 그럼 반대로 CJ 제일제당과 CJ 대한통운은 지금은 약간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 CJ 쪽이 지금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갔다가 만약 시세를 다 준다고 그 박스권에서 이제 박스권 단기 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시세를 준 다음에 좀 빠진다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이제 CJ 제일제당하고 CJ 대한통운이, 예, 저는 반대로 올라갈 것 같아. 아마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재밌는, 예, 그런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뭔 말인지 아시죠? 예, CJ가 지금 올라가니까 CJ 올라갔다 아마 시세 주고 빠질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CJ 쪽이 빠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CJ 제재당 아니면 대한통운 쪽이, 네, 저는 반대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CJ 제재당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등의 모양새는 있어요. 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CJ 제재당도 지금 많이 빠진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진 거죠. 그래서 반등의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CJ 쪽이 빠지게 되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대한통운. 근데 대한통운이 좀 신기하긴 해요. 이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이런 패턴이 좀 재밌는 패턴이긴 한데 전저가를 깼죠. 예, 전저가를 깬 패턴에서 이렇게 패턴이 나왔어요. 보통 이런 패턴은 한 번쯤 때려주는 패턴이긴 하거든요. 이런 차트 패턴,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어, 이걸 한번 빠진 거기 때문에 한 번쯤 때릴 수도 있는 패턴은 맞아요. 아, 지금 때릴 수도 있겠어. 약간은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예, 움직이다가 요 추세를 좀 돌파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좀 한번, 예, 약간의 더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건데요. CJ 대한통운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요것도 재물을 한번 볼까요? CJ 대한통운. 이게 그 아까 전에 나쁘지 않았죠? 이게 지금 주요 지분이 CJ 제일제당 외 3인으로 돼 있잖아. 이건 아시죠? 아까 그 우리 살펴봤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8.77% 들어갔죠. 네이버가 7.85% 들어가 있고. 자사주가 12.56% 들어갔다고요? 근데 자사주가 많은데? 왜 자사주 많은데 이거 뭐 안 쓰나? 뭐 소각이라든지? 그런 거 안 하나? 자사를 주로 뭐에다 쓰지? 그리고 매출 구성은 글로벌 사업 부문, 택배 사업 부문, CL 사업 부문, 건설 사업 부문. 건설은 뭐 4.93%밖에 안 되고, 택배 사업 부문이 29.52%. 글로벌 사업 부문도 있긴 있지. 대한통운. 그리고 투자 지표를 좀 본다면은, 투자 지표는 부채가 있죠. 예, 자본보다 부채가 더 있긴 하죠. 131%까지. 순부채 비율도 뭐 적은 편은 아니죠. 순부채 비율도 뭐 부채가 있다 보니까 순부채도 적은 편은 아니고. 이자 보상 비율 쪽은 영업이익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아마 저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본이익은 많은데? 왜 이렇게 자본이익이 많지? 잠깐만. ROIC도 좀 나아지고 있고. 사업 보고서가 올라왔네요. 감사 보고서 쪽은 어떨까요? 뭐 적정하다고 나오고 있죠. 예. 적정이니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부채 이런 것도 부채가 좀 많은 편인 거고. 그래서 반등의 관점을 보면 될 것 같고. 사업 보고서에서는 뭘 보면 좋을까요? 뭐 최소 못해도 저걸 보면 좋겠죠. 뭐 자산 뭐 이런 거 말고 손익계산 쪽. 네, 매출액은 네 증가하죠. 12조 1,307억 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10조, 11조, 12조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네, 2022년 네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 월까지 네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하죠. 영업이익도 네 3,253억, 3,438억, 4,117억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네 당기순이익도 증가죠. 네, 당기순이익도 네, 증가하는 겁니다. 네 1,426억, 1,582억, 1,968억 네, 장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제 뭐 재무 상태로서는 네, 회사가 네,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크게 문제 있지는 않죠. 그다음에 자본 쪽에서는 이익 잉여금도 증가하긴 하죠. 근데 자본 잉여금이 의외로 많은데요. 야, 자본 잉여금이 뭐 2조나 되네. 2조 8천억, 2조 8,757억, 2조 8,809억, 2조 8,700 약간 줄어들긴 했다. 자본잉여금이 살짝 줄어들긴 했네. 왜 이렇게 자본잉여금이 많냐? 이게 조단이야, 자본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 이렇게 많어? 그 다음에 이 잉여금도 증가하긴 하죠. 어, 7,180억, 7,476억, 9,248억. 근데 이 잉여금도 증가하고 있어서 자본금은 증가한 건 없긴 하네요. 자본금은 증가한 건 없고. 그럼 뭐 특별하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정도면. 그 아까 감사 보고서에서도 네 문제 없다고 했고 제가 뭐 봐도 뭐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게 좀 특이하긴 하네. 저거 자본잉여금이 의외로 많다는 게 좀 잠깐만 자본잉여금 좀 볼까요? 왜 많지? 연간으로 우선 살짝 볼게요. 자본잉여금이 언제부터 저렇게 증가하기 시작했는지. 아 원래부터 좀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겠지만 이 회사가 그 자본잉여금이 2017년에도 어 22조였네요. 22조, 22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본잉여금이 뭐 크게 많이 증가한 부분은 없어요. 음, 최근에 자본잉여금 증가한 부분은 없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네요. 만약에 최근에 뭐 자본잉여금이 만약에 증가를 많이 했었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근데 원래부터 자본잉여금이 이제 증가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잉여금은 네, 그래도 네, 조금씩이라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거 하나 볼까요? 그 매출 채권 하나만 좀 볼까? 이게 지금 이게 오직 올라오지 않은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아직 올라온 게 아니라서 매출 채권 하나만 보게 되면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종목이 매출 채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만 좀 살펴볼게요. 그렇죠. 이 회사가 예, 매출 채권으로 봐야 되죠. 네, 지금 매출 채권이 네, 14조가 아니라 1조 4,100억 원, 1조 5,823억 원. 이게 증가는 해요. 네, 분기로 증가긴 하는데 공시를 보고서 확인 좀 해볼게요. 이제 이게 최신게 안 나와가지고 최신게 안 나와서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데 매출 채권이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데 연으로 나왔네, 연으로. 연으로 나왔으면 뭐 증가할 수밖에 없긴 하겠죠. 이게 분기로 나오면 좋겠는데 분기로가 안 나와. 4분기, 3분기, 4분기를 보면 더 좋은데 4분기를 보면 좋은데 이게 연으로 나와가지고 그래도 뭐 여기 1조 4,200억 원, 1조 3,710억 원 이렇게 됐지.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1조 4,220억 원. 그러니까 증가를 하긴 했어요. 예, 매출채권도 증가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하나만 더 볼까요? 손익계 저거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도 한번 볼까? 이것도 연 개념이죠. 사업연도라서 연인데 기말 자산이 증가했네요. 그쵸? 예전보다 그쵸? 지금 보시다시피 3,876억 원이었는데 기말 현금성 자산이 지금 그러다가 이제 2,295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5,829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예, 기말 현금성 자산도 네,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아마 별다른 거 없을 것 같은데. 예, 자본 변동표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쪽이기 때문에 예, 요쪽은 네,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자본 변동표는 네, 지금 뭐 특별하게 여기 자본 잉여금에서도 예, 변동 사항이 없죠. 예, 요거 하나 있긴 하다. 자기 주식 처분은 있긴 하다. 근데 야, 자기 주식 처분을 했는데 돈이 들어왔다는 게 뭔 얘기야? 아이씨, 이것도 웃기긴 하네. 자기 주식 처분하고서, 야, 뭐야? 이거 얼마짜리죠? 단위가 어떻게 되지? 원이에요? 원이면 얼마 안 들어온 건데? 45,618원 들어왔던. 이게 뭐야? 그럼 뭐, 없겠는데요?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 주식 처분은 45,618원이라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예, 큰 의미가 없겠다. 근데 이게 왜 분기가 안 나와? 분기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긴 한데 연으로만 나온다? 안타깝긴 하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무 쪽은 나름대로 좀 올라가는 게 있어서 뭐 재무적으로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쪽인데 볼 게 좀 있죠. 공매도도 약간 볼까요? 공매도 쪽은 뭐 잔고 수량은
네, 좀 줄어들긴 했네요. 공매도 잔고 수량은 줄어드는 모양새가 있고, 그쵸? 단지 뭐 공매도 쪽은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좀 많았다가 지금은 줄어들고 공매도 잔고 수량도 뭐 9,777주 정도? 예,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19만 5,224주 정도 되는데 지금 9,777주 이 정도니까 뭐 나아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도 나아진 것 같고 특별한 건 없고 다만 이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 기간 조정 정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대차 쪽은 대차는 대차 쪽도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최근에 약간 대차 거래가 좀 특이하게 뭐 발생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예전보다는 뭐 4만 4천 주가 확 들어오고 하니까 체결 수량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대차 쪽은.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CJ 대한통운이 여기서 좀 반등해줬죠. 캔들 자체가 3월 16일 날 네, 샛비랑 십자형 화이트 캔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캔들 나왔고 그다음에 네, 3월 17일 날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왔고 그리고 나서 오늘 3월 20일 월요일 날 하락 반격형 블랙 캔들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단기 고점에 걸렸다는 거죠. 네, 올라오다가 단기 고점에 살짝 요 정도에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약간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네,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긴 하겠네요. 네, 요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좀 조정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조정만 좀 잘 해준다면 해주고 나서 좀 밀리긴 할 것 같은데 어, 밀리긴 할 것 같다. 요거는 좀 보시기는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밀리는 자리긴 하거든요. 좀 밀리는 자리긴 해서 이 추세를 좀 돌파하는 자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세를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밀려야 될 것 같아. 밀리면서 이 추세선을 좀 돌파해야 될 것 같아. 이 옆으로 돌파든지 아니면 위로 돌파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네, 뭔가 이제 여기서 좀 빠지다가 돌려 세워주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지금은 좀 저렴한 자리긴 한데 이전보다는 좀 저렴한 자리긴 한데 타이밍상 타이밍상 제가 보기에는 네, 옆으로 좀 밀리던지 밀렸다가 이렇게 하든지 네,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파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옆으로 밀리는 방법이 있는데 뭐 옆으로 밀려서 하던 네, 돌파를 하던 뭔가 이렇게 좀 돌파의 모양새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좀 말이 길었죠, 오늘은. 원래 1시간 반 정도만 좀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요 정도 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은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요. 물론 이것도 뭐 자세하게 분석한 건 아니라서 더 제가 놓친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의 분석 시간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 정도로 살짝 볼게요.